어디 가? 집에. 여기가 집이잖아.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에 가는 거야? 며느리는 결혼 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미리 연락 없으면 힘들어. 집도 좁고 준비할 게 많아. 아들은 그 말을 부드럽게 바꿔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말하고 와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말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유를 캐묻다 보면 아들이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근처로 가지 않았고 주말에도 연락만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래. 괜히 가서 아들만 불편해지게 하지 말자. 집은 우리가 해줬지만 그 집 안에서 아들이 눈치 보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는 날은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리 연락이 없어도 며느리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은 신발을 벗고 바로 들어왔고 장인어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이 묻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고 다시 컵을 채웠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사위, 김치.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거기 있잖아. 내가 좀 가져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응, 그 말은 짧았고 그 집에서는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머무는 동안 아들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다가도 곧바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위, 물 좀. 장모님 말이 떨어지면 아들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컵을 건네고 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쓰레기부터 좀 버려.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 이번엔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신발 정리는 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 가지를 끝내기도 전에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부탁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면 되잖아. 집에 있으면 좀 움직여야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 말 하나로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밥은 서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남은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집에서는 이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 근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 먹기엔 음식이 조금 많았습니다. 아들 좋아하던 거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오자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면 된다고 서로를 달랬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인종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긴 아직이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거기까지 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그대로 보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 손잡이에서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까? 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아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걸 아들이 알면 더 힘들겠지?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들만 더 작아진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생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대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꺼내보지 않던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을 마련하던 날의 계약서, 돈이 오갔던 내역, 그때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봐. 아버지는 날짜를 다시 보고 금액을 다시 봤습니다. 누가 시작했고 누가 결정했는지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화를 내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아들네 집 참 좋더라.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그 집은 원래 자기 집이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도 했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따지지 않았고 누굴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고 이제 남은 건 그 말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췄습니다. 급하게 말하면 일이 엉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만 두자. 아버지는 집을 마련하던 과정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언제 결정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누가 책임졌는지 그 사이 아들네 집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자주 끊었고 메시지는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말하자.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또 사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사실이 말하게 두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앞으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마련하던 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확인이래.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오지? 며느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 명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들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집 때문에 무슨 일 있어? 아버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만 보면 된다. 아들은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말하자. 아들은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과 관련된 확인 연락이 온 뒤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들이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저녁도 아들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에서 앉아본 적이 없는지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이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용히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닦고 컵을 씻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좀 앉아도 돼?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앉아있으면 누가 해? 그 한마디에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씻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참아온 건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리였다는 걸,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아들은 처음으로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계속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쓰레기부터 버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대답을 미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접어넣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여기가 집이잖아.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쉰 적이 없어. 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걸음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나간 다음 날까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 여겼습니다. 전화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아들이 먼저 연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안 들어가! 왜? 며느리가 묻자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며느리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해? 아들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자기 혼자라는 걸 조용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고 며느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겠다. 아들의 말은 짧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남았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자기 이름이었고 짐을 쌀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부모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발소리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집은 내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은 그날 밤까지였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가 쌓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먼저 열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맞아? 며느리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비도 뒤따랐습니다. 평소 아들이 처리하던 항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용전기, 수선 적립금.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제야 그 집이 넓었던 이유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장모님은 잠시 듣더니 말했습니다. 내 집이잖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은 생각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도와줄 수는 없어.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여유 없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불을 켜도 TV를 켜도 말을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이 집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쉰 적이 없어.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 집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바닥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집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불을 끄면 조금은 덜 나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종처럼 부리던 집은 결국 감당할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집은 남았지만 삶은 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끝났지만 쉽게 잊히지는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당신 곁에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